네, 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님 781차를 시작하겠습니다. 야, 곧 800일이 되겠네요. 그렇죠? 우리 식사해야 되는데. 그렇죠? 식사합시다. 네, 식사하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이번 주는 뭐가 바쁘고 다음 주에 식사하면 될 것 같은데. 네, 다음 주에 합시다. 식사. 네,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성공은 당신 것 223페이지고요. 중간에부터 다시 할게요.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거기서부터. 네.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우주에 있는 만물은 다른 만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이 사실을 이해하고 나면 잠시 편집증 환자처럼 되겠지만 이 편집증에는 치료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누가 할복하는 인형을 제조하면 그것을 구입해서 활복용 단검, 실물과 똑같은 가짜 내장, 비명 지르는 전자장치, 흘러나오는 가짜 피까지 완비할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분노가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런 것으로 이익을 얻을 것입니다. 세상에는 끔찍한 시장이 수없이 많습니다. 저는 누가 청산가리, 비소, 수면제, 목매달기 좋게 매듭 지어놓은 밧줄, 일회용 산탄총 등을 완비한 자살 키트를 팔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그런 기호에 영합하는 사람들이 치를 대가를 그러니까 그런 기호에 영합하는 사람들이 치를 대가는 막대합니다. 그들에게는 자신의 모습이 보이지 않겠지만 다른 모든 이들에게는 그들 모습이 아주 잘 보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안 보이지만 내가 뭔가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해서 돈을 벌 거야 하고 해서 하는데 나는 안 보여요. 내 이득만 나만 보게 되죠. 그런데 타인들까지 어떤 그 역량을 자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리면 어릴수록 나만 볼수록 주변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 거를 참 많이 저도 느끼거든요. 제가 느끼는 거죠. 그런 것들. 예. 그래서 일단 위에서 제가 묘사한 것은 인간의 본성이 아니라 비인간적 본성입니다. 우리가 손댄 것이 오염됩니다. 약한 것에 영합하고도 자신을 약해지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스스로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신을 약해지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스스로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어떤 것의 참모습을 알려면 그것을 당장 특정 짓는 단면이 아니라 그것이 보여주는 장기 변화를 검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이 아니라 장기적인 변화. 그러니까 이 공부를 했을 때 얼마만큼 어떻게 해야 되냐는 장기적인 어떤 그 공부의 기간? 내가 이걸 왜 했지? 이런 거를 생각해 봐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일시적으로만 생각해서는 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장기적인 변화를 검토해서 내가 얼만큼 해야 될 것이냐, 어떤 것을 해야 될 것이냐. 저는 이 공부를, 그 사업을 만났단 말이에요. 사업을 만나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업도 평생 하는 거더라고요. 평생 하는 일인 거예요. 제가 만난 게. 근데 직장은 제가 한다고 해서 오래 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만약에 의사 전문가도 아니지만 의사라고 해서 평생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뭐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치과 의사들이 막 손님 보고 떨지 마세요 하는데 자기가 떨면서 떨지 마세요. 손님 보고 떨지 마세요 그런다 하잖아요. 그런 농담이 있잖아요. 막 달달 떨면서 손님 보고 떨지 말라고. 내 몸의 기간이 다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몸의 기간이 다 돼서 눈도 잘 안 보이고 뭐 손이 떨리고 뭐 막 이런 상황이면은 진료를 할 수가 없는 상황. 그다음에 내가 돈을 더 벌고 싶어도 뭐 24시간 잠을 안 자고 일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이런 한계가 있는데 제가 하는 거는 이 몸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정신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한계를 뛰어넘는 무한대로에서의 어떤 무한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평생 해야 되는 거구나. 또 그러다가 또 이게 정신적으로 하는 건데 정신적인 건지도 몰랐죠. 한계를 부딪히는 걸 보고 또 만난 게 의식 아카데미인 거예요. 그래서 의식 아카데미도 평생 하는 거구나. 의식 아카데미는 더 오래 해야 되는 거구나.
죽어서도 해야 되는 거구나. 죽고 나서도 해야 되는 게 이 의식 공부라는 것을 이제 공부하고 알면서 그걸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적인 변화를 검토하는 거. 사업도 5년만 하고 만다. 10년만 하고 만다. 저도 제가 저의 한계를 느끼고 제가 이거 어디서 여기서 더 어떻게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는 이거 조금 이거 하고 딴 데로 가야지, 중국 가야지, 어디 가야지 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한계를 느낄 때 그런 걸 느껴요. 근데 계속 해야 거기 가서도 한다 이거죠. 여기서 회피해서 딴 데 가서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 이제 어떻게 하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방법을 몰랐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장기적인 변화, 사업도 끝까지 해야 된다. 의식 공부는 더 죽어서도 해야 된다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되고요. 그래서 즉 장기간에 걸쳐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인가 될까요? 단면만 보면 인간의 품위를 훼손해 거기서 이익을 얻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당장은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은 뭔가 이득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이득을 보는 거. 그러니까 당장 뭔가 돈을 많이 벌어. 그게 더 좋아 보이는 거죠. 이거는 좀 뭔가 늦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그게 늦은 게 아니라 거기서 더 늦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게 더 나을 것이냐.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계속 이제 보는 거예요. 전에는 저도 사업을 하면서 빨리 이 사람을 사업자를 시켜가지고 빨리라는 게 조급함이 들어가 있잖아요. 안 되면 어떡하나. 빨리 이 사람을 해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게 있어요. 근데 그 마음도 있었는데 그게 이제 또 떨어졌다 다시 올라왔다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반복을 하면서 이제 지금은 공부하면서 조급함이 사업을 하는 제가 하는 사업에 그러니까 조급함이 제일 그 큰 부딪힘 걸림돌 큰 제약이 조급함이라고 하거든. 나의 조급함. 내가 직급을 빨리 가고 싶어. 뭐 하고 싶어.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보면 사업을 할 때도 저희 제 이제 일대 이제 사업자 중에서 어떤 분이 계세요. 어떤 분이 있는데 엄청 조급하죠. 많이 조급해요. 엄청 많이 조급해요. 제가 알아요. 너무 많이 조급해요. 그래서 제가 그 밑에 파트너한테 계속 얘기를 해요. 나한테 허락 받지 않고 함부로 대리점 신청하지 마라. 어제도 또 그랬거든요. 나한테 허락 받고서 넣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안 된다. 계속 어제도 얘기를 했어요. 몇 번을. 알았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 위에 있는 사람이 뭔가를 넣고 싶어 한대요. 밑에서 막 우르르 소개가 엄청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소개만 하는 거지. 이렇게 자기가 뛰고 알아보고 하는 마음은 아직 없어요. 딸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서 소개는 엄청 많이 하시는 거예요.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에 넣게 되거든요. 그냥 소개만 할 때 이걸 사업자를 만들어 버려요. 거기 밑으로 벌써 뭐 엄청나게 포인트가 꽤 많아요. 거진 옛날에 3개월에 했었던 포인트가 여기서 다 나왔으니까. 그러면 넣거든요. 절대 하면 안 된다. 절대 하면 안 된다. 나한테 허락 맡아라. 조급함 때문에 이게 완전 그 조급함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그걸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계속 얘기를 해요, 제가. 그랬더니 알겠다고 절대 나하고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장기적인 변화가 내가 잠깐 일시적으로 돈을 벌어서 저게 더 좋으냐. 장기적으로 했을 때 내가 살아갈 때까지 무엇을 여기서 어떤 가치가 있느냐.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이제 봐야 되는 거죠. 여기서는 보이지 않는 가치가 있는 8가지 핵심들이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 8가지 핵심이 나와 있는 책도 막 이렇게 있는데 그걸 그대로 하기 위해서는 장기전으로 갈 때는 조급함이 들어가면 절대 이제 무리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갔다고 그래서 천천히 하라는 게 아니라 행동을 장기적으로 하니까 오늘 쉬고 내일 한 명 만나고 이틀 쉬고 한 명 만나고 하고 싶을 때 하고 안 하고 싶을 때 하고가 그게 장기적인 변화가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죠. 그렇죠. 고개를 설레설레 하시는 분이 계세요. 매일 꾸준하게 하는 내가 행동해야 되겠다는 건 정해놔야 되겠죠. 꾸준하게 행동해야 되겠다. 그래서 꾸준하게 행동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내가 꾸준함을 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만 참 이제 내가 행동해야 되는 건 꾸준하게 해야 되되 내가 거기서 일어나는 것들 그쵸? 내 마음에서 꾸준하게 하되 너무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것들을 하고 있진 않나라는 것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로 좀 길게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업도 마찬가지고 인간관계도 그렇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어제 그 충청도를 갔다 왔어요. 충주에 그 충주 한의원 아니 한의원이 아니 충주 의료원 충주 의료원 장례식장을 어제 이제 저녁에 이제 오후에 이제 갔다가 이제 저는 늦게 왔는데 그 전날 소식을 들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 전날 소식을 딱 들었는데 너무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계산을 정말 많이 안 한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몰랐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계산을 나는 계산을 잘 안 하는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계산을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는데 몰랐던 거예요. 근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계산하고 있는 게 딱 제가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어제 그저께 딱 들었을 때 딱 계산이 화르르 돌아가는 거야. 저 사람이 나한테 얼마나 왔지 내가? 우리 집안에 행사나 무슨 일이 있었을 때 얼마나 왔지라는 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걸 딱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걸 딱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장기 변화도 뭐냐면 장기 변화에 대한 것도 저는 이제 어제를 보고 오늘을 보고 내일도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옛날에는 오늘, 지금만 봤어요. 오늘만 봤거든요. 너 오늘 그랬잖아. 어제 그랬잖아. 다음을 안 보는 거죠. 그랬던 제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의식 공부를 자꾸 하면서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삼생이라고 그러면 이상하나요? 어제, 오늘, 내일.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같이 자꾸 보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막 뭐 떨어지거나 뭔가 막 그럴 때는 못 볼 때도 있죠. 항상 그렇지는 않지만 항상 그러도록 공부를 계속 해야 되겠지만 항상 각성할 수 있도록. 근데 이제 예전에는 안 그랬죠. 과거와 현재만 보는 거죠. 과거를 보는 거죠. 과거를 보고 현재 내가 안 해? 이렇게 됐어요. 너 옛날에 그랬잖아. 그래서 나는 안 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어제, 오늘, 내일을 같이 보는 거예요. 어제 어떻게 했지 저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계산을 그냥 계산이 후룩 되대요. 그래서 야 이게 안 했으면 좋겠는데 얘가 왜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하면서 그럴 정도로 이게 막 확 돌아가는 거예요. 보니까 이제 딸 결혼식 때도 안 왔어. 뭐 주변 사람들도 딸 결혼식 때 이제 못 가게 했어. 못 가게 한 것도 막 있어요. 그래 그것도 있었어. 이제 엄마 결혼식 때도 안 왔어. 아빠 결혼식 때도 안 왔어. 또 가만 생각하니까 남편은 보냈구나. 엄마 아빠 돌아가셨을 때 남편은 보냈구나. 그런 분이 계셨어요. 계셨는데 딱 하니까 굳이 뭐 갈 필요 있겠나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야. 굳이 갈 필요가 있겠나 이런 생각이 딱 들길래 갈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옆에 이제 가시는 분이 또 이제 친한 분들이 이렇게 가신다고 이제 제가 이제 저는 통화를 하다가 소식을 들었는데 아직 오늘 간다 어제 간다 그랬구나. 어제 간다고 했는데 제가 출발했냐고 전화를 했어요. 근데 안 했대요. 같이 가고 싶은 거예요. 어제는 그랬어. 그렇잖아요. 이 사람이 과거에 그랬어. 그럼 나는 이 사람이 한 대로 안 하고 싶잖아요. 근데 그 과거에 있었던 건 그 전에 있었던 어제 있었던 거는 그저께 제가 뿌린 것에 대한 게 어제 나온 거예요. 내가 저 사람한테 그랬는가 보다라는 거를 10년 지나고 알았어요. 10년 지나서 공부한 지 10년이 지난. 중간에 있었는 거죠. 뭐 애가 결혼한 것도 3년 전이었고, 뭐 엄마가 돌아가신 것도 4년 전이었고, 뭐 이렇기는 해요. 근데 공부를 하면서 알아차리고 이 사람이 내가 그 전에 내가 먼저 이 사람한테 했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내가 이렇게 된 거고, 이런 거에 대한 거를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남편 보내라 그러면 안 가실 것 같고, 그거를 철저하게 계산하시는 분이거든요. 이거 남편은 그래서 가시라 그러면 안 가세요. 그래서 아니 그거보다도 내 마음이 더 편해야 되잖아. 그래서 나 가고 싶다. 그래서 이제 같이 가자 그런 생각을 또 했어요. 그래서 같이 가자라고 해서 얘기를 또 하면서 또 어떤 생각이 여러 가지가 제가 그게 있는 거야. 내가
전에 그랬구나. 그러면서 같이 가자라고 하면서 이제 같이 가게 됐는데, 그럼 차를 어떻게 하지? 그럼 또 계산이 막 돌아가잖아요. 계산이 막 이게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또 차도 뭐냐면 기름값 들고 막 그래요. 근데 제가 어제 같이 가자고 했던 그분한테도 저분한테 나는 받아야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분한테. 내가 이렇게 많이 해주잖아. 내가 당신한테 이렇게 많이 해주잖아. 이게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전에 있었어요. 정말 많이 있었어요. 근데 자꾸 바라는 마음이 있는, 제 생각인데 바라는 마음이 있는 듯한 느낌이 있는 거예요. 너 이 사람 이상하다. 이 사람이 왜 자기가 나한테 해줘야 되는데 나한테 왜 바라지? 흥 했어요. 제가. 그랬더니 떠나는 거예요. 제 곁에서. 떠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에서야 공부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아, 어떻게 보면 내가 잘했을 때 저분한테 더 득이 되지만, 내가 더 잘해야 되는 건 거야, 저분한테. 마중물을 더 많이 부어야 되는 그런 거라는 걸 알겠는 거야. 그래서, 제가 잘하면 그분이 더 좋아요. 이렇게 이치상이나 금전적으로나. 그러나 내가 더 많이 해야 되는 거라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거야. 어제, 오늘, 내일. 근데 내일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로 해서 내일을 계산하고 제가 오늘을 하는 게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 제 마음의 빛이 있더라고요. 그랬어야 되는데 내가 안 한 내가 있구나. 그거를 제가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 차로 가겠다. 내 차로 가겠다. 그리고 여기서 IC가 이쪽도 있고 저쪽도 있고 저쪽으로 충주로 가려고 그러면 이쪽에서는 저쪽 남대구 IC가 더 가까울 것이고 북대구 IC가 더 가깝고 그 다음이 저 수성 IC가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대구에는. 근데 그분은 저 수성 IC 근처 쪽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분이 이쪽으로 어딘가는 우리 집 쪽으로 와서 여기서 남대구나 북대구로 타는 게 훨씬 더 이제 시간이 효율적으로 좋은데 그거 생각 안 했어요. 그 생각이 돌아가요. 계산이 엄청 돌아가요. 왜 이렇게 돌아가 얘가 이상해. 그죠? 아니 오른쪽이 아니지. 얘가 돌아가는 거예요. 자네가 막 돌아가는 거예요. 계산이 들어가는 거야. 이게 막 돌아가는데 이게 아니구나. 제가 가겠다 그랬어요. 집으로. 갔어요. 그 근처에 뭐가 있지? 일단 물어봤어요. 아이씨가 뭐가 있지? 수성 아이씨가 맞네. 그럼 내가 갈게. 무조건 갔죠. 또 갔어요. 무조건 갔더니 또 마침 같이 가려고 했던 차에 제가 타면 꽉 찰 것 같아서 제 차로 가자 그랬거든요. 근데 연락이 온 거예요. 가는 도중에. 그쪽 차에 다 안 탄다더라. 나랑 두 사람이 같이 타도 된다는 거예요. 그럼 네 명이 가는 거예요. 그래 그래도 되면 괜찮지 하고 탔어요 차를. 야, 차 운전하시는 분이요. 정말 요새 무슨 책이 나왔다고 책을 사가지고 책 한 권씩 가져가세요 하고 뭐 하는데 괜찮아요 하는데 야 복을 뿌리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분은. 복을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야 저 사람은 또 뭐지 하고 막 그런 생각을 한다고 커피 한 잔 사줄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장례식장 갔다가 이제 다 나오면서 제가 커피 한 잔 살게요. 그래서 이제 출발하기 전 IC 들어가기 전에 저기 그 계산 IC인가요? 거기 들어가기 전에 이제 커피 한 잔씩 이제 사서 마시면서 이제 이러고 왔는데 그게 제가 어제 그 전에 뿌렸던 게 어제 나타난 현상이었더라고요. 근데 그 전에 뿌린 건 생각 안 하고, 그러니까 장기 변화에 대해서 봐야 되잖아요. 장기 변화를 검토를 해야 된다.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그저께 뿌린 거를 어제 나타난 건데 나는 그저께 뿌린 건 생각 안 하고 어제 뿌린 것만 생각하는 거죠. 어제 네가 그랬지? 그래서 나는 안 해. 네가 그랬으니까 이렇게 안 할래. 이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어제는 모르겠다. 이분한테도 진짜 내가 마음으로 뭔가 진짜 진정으로 도와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다른 어떤 사람을 돕는 것보다 정말 이 한 분을 돕는 게 나한테는 엄청나게 이 마음이 풍요로워지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게 굉장히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이 전달이 제대로 된다면 정말 진심으로 돕고 싶다는 마음이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진심으로 돼서 이게 마음이 동요가 된다면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진심이 어제는 확 이렇게 우러나는 거예요. 이 계산을 딱 때려야 되는 그 순간에 내가 그냥 마음에 그러니까 제가 마음에 빛이 있더라고요.
물질적인 거는 제가 잘하면 더 많이 들어갑니다.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데 그게 물질적으로는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죠. 근데 내가 마음으로 내가 이걸 안 했구나. 그래서 어떤 장기적인 변화가 일어나겠죠. 계산을 굳이 하자면 어떤 변화? 계산으로 하는 변화가 아니라 이 마음에서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에 그 후에 어떤 그런 변화들이 있겠죠. 근데 뭐 그 변화를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먼저 해야 될 걸, 베푸는 거. 야, 그래가지고 제가 안 보이던 것들이 어제 되게 많이 보이는 거예요. 저까지 4명이 갔단 말이에요. 4명이 갔는데, 아, 저 앞에 운전하시는 분은, 그 내가, 야, 사장님은 무슨 복이 그래 많아가, 복이 어디서 막 들어오겠는데, 복이 어디 붙었니 하면서 내가 막 이랬거든요. 남편이 돈을 되게 잘 버시나 봐요. 같은 일을 하긴 해요. 근데 같은 일을 하는데 이렇게 직급이 막 이렇게 올라가시진 않았어요. 저랑 비슷한 때 다 하셨던 분들인 거예요. 한 분만 저보다 한 1년 정도 먼저 하셨던 분이 계시고 저랑 비슷한 때에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그래서 아유 뭐 항상 복이 있다면서 복 받고 있다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신랑이 잘 되니까 제주도에 뭐 1,500평 땅 산다고 하더라고요. 땅 보고 왔다고 땅 산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딘가는 복이 있더라고요. 여기가 아니더라도 다른 데서 들어와라고 얘기를 하셨던 거에 대한 거를 이쪽에다가 마중물을 막 집어넣었어. 그럼 우리는 펌프 모르시 젊은 사람들은 모르시나요? 펌프에다가 물을 막 집어넣어서 막 하면 어떻게 해요? 펌프에서 물이 막 쏟아져 나와요. 근데 여기다 놓으면 여기서 나오는 거를 봤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물이라는 것도 보이는 물이잖아요. 그렇죠? 액체라도 보이잖아요. 보이는 건 여기다 집어넣으면 여기다 나온 걸 봐서 우리는 자꾸 보이는 거에 국한이 돼서 여기다 집어넣으면 여기다 나오는 거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그게 아니라 이 마음을 다른 데다 쓰면 다른 곳에서 A에다 쓰면 저기 Z에서 나오는 거예요. 엉뚱한 데에서 생각지도 않은 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다 집어넣으면. 그래서 그런 거를 되게 느끼면서 제가 아 요새 이제 되게 마음에 어떤 그런 변화들이 되게 있어요. 어떤 두려움에 대해서도 막 이렇게 했던 것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제가 이제 어제 느껴진 거는 아 이게 진짜 마음에서 어떤 내가 해야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온전히 충분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막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 진심이 통했으면 하는데 통해도 좋고 안 통해도 좋다. 나의 진심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그죠? 네, 통해도 좋고 안 통해도 좋다. 그래서 어, 그 단면만 보면 인간의 그러니까 장기간에 걸쳐서 장기 변화를 검토하고 장기간에 걸쳐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인가. 내가 지금 어제 네가 그랬기 때문에 내가 이런 마음이야 라는 거. 그쵸? 그러니까 이것만 줄이 서져 있으면 모든 것들이 우리 일은 되게 편하게 잘 되는 건데, 그쵸? 내 위에다가 뭔가 내 마음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마음만 있으면 그거를 예전에 들었는데 그렇게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그 마음이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참 신기하다. 그렇죠? 그래서 대가를 치르게 될까요? 단면만 보면 인간의 품위를 훼손해 거기서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당장은 좋아 보일 것이다 그랬잖아요. 단면만 보면. 당장 거기서 해서 당장 나의 이득을 얻기 위해서 여기다 뿌려서 여기다 하고 여기다 뿌리고 여기서 얻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주 강력하게 있는 것이죠. 이게 아주 강력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이 삶에서 겪을 장기 변화를 자세히 연구해보면 그 엄청난 손상에 충격을 받고 아연해질 것입니다. 엄청난 충격, 장기 변화를 보면 어제 네가 그랬기 때문에 그거는 내가 그 전에 그런 것인데 어제 거를 보고 오늘 내가 마중물을 붓지 않는다는 거죠. 어제 어제 걸 보고 내가 안 붙는 거예요. 그럼 장기적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알게 되는 거잖아요. 엄청난 손상에 충격을 받는 거예요. 지금 내가 앞부리질 않아요. 어제랑 그제는 그저께 한 게 어제 쌤쌤이가 된 거예요. 지금 일어난 거는 어제 한 것 때문에 오늘 또 일어난 거예요. 오늘 뿌린 거는 내일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뿌린 건 내일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자꾸 어제 네가 그랬으니까 나는 아내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가 했느냐 안 했느냐 보지 마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했느냐 안 했느냐 보지 말고 여기서 제가 열심히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제일 많이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에 대한 것도 제가 이제 이렇게 보면 이게 어제 뿌린 게 내가 지금이 있고 지금 일어난 것도 어제 내가 그저께 본 걸 어제 본 것으로 또 내가 뿌리지 않았는 게 있었고 오늘 내가 어떻게 뿌리느냐에 따라서 내일 나타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안 본다는 거죠. 그러면서 진짜 여러분들의 내가 받을 충격과 그 아연해지는 거. 아연해지고 싶은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이 저도 있잖아요. 왔다 갔다 왔다 그랬어요. 나도 모르게 그냥 내가 좋으면 하고 안 좋으면 안 하고 좋으면 하고 안 좋으면 안 하고 그랬던 것들이 되게 있었는데 어떤 것을 정복하려면 그것을 싸워야 할까요? 아닙니다. 어떤 것을 정복하려면 성장해서 뭐가 성장해야 되나요? 의식이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키가 더 커야 되나요, 여러분들? 몸이 더 커야 되나요? 여러분들 몸 클 대로 다 컸잖아요. 그럼 뭐가 더 커야 될 게 있어. 성장해야 될 것이 더 있어요. 사업 성장해야 되나요? 사업 성장은 어떻게 성장해요? 몸을 막 움직이면 성장할까요? 아닌 거예요, 우리 일은. 내가 많이 움직인다고 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내가 많이 몸을 움직여서 당연히 정석대로의 꾸준함은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매일 3명을 만나서 얘기를 한다, 전화를 몇 명을 한다라는 장기적인 거는 있지만, 이건 꾸준하게 해야 되는 나의 행동으로 해야 되는 건 꾸준하게 해야 되겠지만, 성장하는 거는 의식이 성장해야 돼요. 의식이. 우리는 아직 성장해야 될 건 의식밖에 없어요. 몸이 더 성장하나요? 키가 더 크나요? 키가 제가 더 170으로, 요새 170 정도도 되게 많더라고요. 제가 170으로 클 수 있나요? 제 키에.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커져 있는 거, 몸이 자란 건 이제 스탑이잖아요. 더 줄어들죠, 이제 막. 내가 제대로 관리 안 하면 줄어들어요, 몸이. 몸이 크는 게 아니라 나의 원래 그 본체의 의식이 성장하는 거다라는 걸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정복하려면 성장해서 그곳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무엇에 어떤 걸 성장할 것이냐. 의식 성장해야 된다. 그 의식 성장하는 게 뭐지? 의식 성장하는 게? 두려움에서도 내가 두려운 게 아니다라는 것도 알아가야 되는 거고 내가 저 사람한테 계산을 때리면서 막 했던 것도 계산 때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 도울 수 있는 어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진짜 도울 수 있는 거. 계산 때려서 저 사람 도와주면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올 거야 라는 그게 아니라 그거를 처음부터 이 그룹이 만들어질 때부터 선생님이 꾸준히 계속 얘기했어요. 계속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그런 계속 얘기하신 것들이 인제서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그룹에 어떤 그 봉사하는 거, 뭐 성실한 거, 의식 성장하는 거는 첫 번째, 제일 기본적으로 의식 성장한다. 그 다음에 자기 용서를 각성하는 거, 그렇죠. 긍정적이어야 되는 거. 우리는 사랑, 기쁨, 행복이라는 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내 계산을 때리는 것이 아니라 헌신하는 거, 기본적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헌신, 봉사. 내 이득에만 하는 건 봉사와 헌신이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을 돕기 위해서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자꾸 공부를 하면서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야 진짜 진심으로 또 가서 얘기를 해야 되겠다. 내가 진심으로 얘기하고 진심으로 얘기하고 제가 이제 그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걸 정복하려면 의식 성장에서 그것에서 벗어나야 된다. 제 해석은 그건 거예요. 의식은 안 써 있어요. 의식 성장에서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된다. 의식 성장에서 그걸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두려움은 내 이득만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두려움이 있을 때 나의 이득만 갖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도 그랬잖아요. 열대 섬에 바나나 밭에 가면 내가 바나나를 많이 가지려고 하지도 않고 가져서 숨겨놓으려고 하지도 않고 저장해 놓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건 왜 그래요? 바나나가 널려 있기 때문에 굳이 내가 많이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업도 내가 성장할 거라면 성장할 거라는 거를 알고 있다면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거를 나는 그냥 안다면 내가 내 이득을 위해서만 뛰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진심으로 그들을 위한 돕는 거. 정말 도왔을 때 나하고 이득이 하나도 없는 그를 돕는 거. 그러면 전체적인 거로는 또 이제 오겠죠. 근데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그를 위한 진심이 들어가는 그 마음이 굉장히 잘 살아가는 거. 정복하라는 거? 말이 정복이라 정복, 복을 정복하는 거예요. 정복, 정복하는 거. 복을 정복하는 건 나하고 상관없는 곳에 많이 베푸는 거. 그래서 받은 거 생각하지 말고 뿌리라는 거였죠. 네. 그래서 저는 어제 갔다 오면서도 되게 그분들이 요새 이제 또 이쪽에서 저쪽으로 또 어떤 간분이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눈을 똑바로 못 마주치는 거예요. 그분들이. 눈을 똑바로 못 마주치고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똑바로 못 마주치는데 그냥 저는 그냥 못 마주치네. 제 여기 내 안에서는 놓아버림을 하니까 꿈틀거림이 없더라고요. 그냥 눈을 왜 안 보시지? 그래서 그런가? 근데 그냥 저는 아이고 그냥 어머니 잘 보내고 오세요. 뭐 어쩌세요. 그냥 그러고 온 거예요. 제가 너무 마음 편한 거예요. 마음이 참 편하더라. 이제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이게 돌아가죠? 자네가 돌아가요. 계산이 막 돌아가는데 계산하지 말고 진짜 누군가를 행복하게 편안하게 도울 수 있는 그런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문서가 해제시켜 주시고